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책을 다 끝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꽤나 큰 성취감을 좀 느꼈었고요.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헤로도스의 역사. 원제는 히스토리아이라 적혀 있네요. 보니까 원작이 쓰여진 날짜가 BC 440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소개한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는 헤로도토스고요. 번역하신 분은 천병희 님이시고, 도서출판 숲에서 2009년 2월 10일 날 출간된 책이니까 오래되기도 했죠. 물론 원작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전 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게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2012년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신촌에 가면 심산스쿨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원래는 심산이라는 분이 영화 시나리오 작가분이셨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명로진이라는 작가분께서 진행하는 고전반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뭐 깊이 있게 뭐 고전을 파고들고 이런 건 아니었었고, 그랬으면 아마 제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한 10권 남짓한 고전을 읽고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이제 토론도 하고, 당신 생각은 어때? 뭐 재밌었어? 뭐 이런 정도 가볍게 진행하는 내용들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강의에서 이 꼽았던 필독서 리스트가 논어, 맹자, 장자, 도덕경, 사기열전, 열국지, 그리스 로마 신화, 역사,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의 국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길었던 분량은 열국지였어요. 그거는 이제 10권짜리 장편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이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 이게 지금 뒤에 보면 인쇄되어 있는 마지막 페이지 넘버가 994페이지고, 그 뒤로다가 한 서너 페이지가 더 있으니까 1000페이지가 약간 안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가 좀 많기는 하죠. 그나마 좀 열국지 같은 경우에는 좀 삼국지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이야기여서 좀 읽을만 했었는데, 이 책은 좀 지루했어요. 좀 지루한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지루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천병이라고 하는 번역가의 번역본은 등장인물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 익숙한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었어요. 디오니소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은 디오니소스. 스파르타는 뭐 스파르테, 스키타이는 뭐 스퀴타이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싶지만, 이게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책 읽는 속도가 꽤나 더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익숙한 표기 방식이면 좀 나았을까 싶은데, 전혀 모르는 이름을 읽고 있다가 이런 지명이 있나 보다 하고 읽고 있다 나중에 이게 이거구나 하다 보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찾아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가 좀 많이 늘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오래 걸렸죠. 사실 물론 뒤에 이제 주석이나 뭐 참고문헌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 양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책에 찍혀 있는 글씨는 거의 다 읽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100%다 읽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참고문헌 이런 것까지 찾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책을 읽는데 거의 한 석 달?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건 사실 되게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저 소개해야겠다라고 맘먹은 이유는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이 아직 정리가 덜 된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꼭 손에 이 필기구를 들고 있거든요. 뭐 샤프 펜슬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내 눈길을 끄는 곳이 있으면 이제 밑줄을 좀 그어 놓고요. 다 읽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워드 프로세서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몇 년째 책을 그렇게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사실 분량이 너무나도 많고 뭐 지명도 생소하고 인명도 생소하고 신의 이름도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밑줄 그을 내용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드프레스 정리해 낸 내용을 끝내고 보니까 그 내용만, 정리한 내용만 55페이지 정도? 예,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그 55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제가 항상 이제 책들은 소설류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제가 밑줄 그은 내용을 같이 소개하는데 전부 다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분은 BC 484년에서 425년까지 살았던 그리스의 역사가라고 하고요. 키케로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절반 가까이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이 책은 어떤 의도로 저술된 책이지? 왜 이런 책을 고전이라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감을 좀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갸우뚱 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좀 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선택하면 그 책을 정보를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읽거든요. 근데 이 책 역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쭉쭉 읽었는데 일단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읽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나와서 그나마 책 읽는데 도움이 좀 됐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초반에 등장하는 내용이 리디아라고 하는 곳의 왕인 칸다울레스가 자기 부인의 미모를,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우신 왕비였나 봐요. 그래서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의 부하인 귀네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부인의 알몸을 훔쳐보게 해요. 훔쳐봐라.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 왕비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귀네스한테 그래요. 내 몸을 훔쳐본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왕을 죽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리아에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처녀 경매를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처녀는 가장 이제 높은 값을 부르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쌓인 돈은 나중에 가장 못생긴 처녀의 몸값으로 산정이 돼서 가난한 남자한테 지참금으로다가 주고 결혼을 하게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스키타이족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되게 좀 재밌었는데, 다른 나라를 이제 정벌하러 떠난 거예요. 떠나서 그 나라를 정벌을 하고 28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고선 돌아왔는데, 전쟁을 떠났으니까 가족들은 두고 이제 남자들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28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남아있던 여자들이 노예들하고 동거를 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이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노예들하고 이제 다시 싸우게 되는데, 생각보다 노예들이 너무너무 잘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다가 말고 갑자기 그 스키타이의 남자 하나가, 야, 우리가 왜 노예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어? 노예는 채찍으로 다스려야지. 그래서 채찍을 휘둘렀더니 그 채찍에 대한 트라우마가 노예들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 노예들을 물리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가 죽으면 정성스럽게 시신을 요리해서 먹는 관습을 가진 부족도 있었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키가 큰 남자를 왕으로 추대하는 나라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정치력이 좋은지 뭔지는 다 상관없고 일단 키 크고 잘생기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야, 진짜 지금도 물론 세상은 넓고 사람이 많지만 저 때도 참 그랬구나, 정말 별의별 풍습들이 다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징검다리 건너는 것좀 띄엄띄엄 그런 그 소개되는 내용들이 그나마 책장을 중간에 포기하려는 손가락을 꼭 붙잡아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페르시아 전쟁사를 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저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시각으로 일관되게 저술을 했다고 해요. 이 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페르시아 전쟁만이 아니라 그 주변 부에 관한 얘기도 되게 세세하게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문제가 이거죠. 쭉 일관되게 흘러가면서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뭐 정복하는 지역의 풍습, 뭐 그 옆 동네는 어떻고 저 동네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책을 읽기가 좀 난해하고 산만하고 힘들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산으로 간 곳에 있는 독특한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특이하고 재밌어서 계속 읽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페르시아에 가다만 이제 부족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의 풍속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남녀 관계나 연애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역시 꽤나 정신사납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읽다가 그 다시 본 영화가 있거든요. 오래전이긴 하죠. 옛날 그 무한도전 시절에 그 하하가 맨날 스파르타라고 외쳤던 그 영화가 이제 300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올 때 그리스 연합군의 총지휘를 맡은 스파르타 왕 그 레오니다스죠. 그래서 대를 이을 아들이 있는 자 중에서 정예병을 이제 300명을 뽑죠. 뽑아서 테르모필레 협곡을 지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뭐 역사를 무대로 한 고대 전쟁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대략적인 좀 흐름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영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꽤나 흥미롭고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영화를 볼 땐 그런 생각 못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다시 보고 난 다음에 진짜 오래전 영화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좀 슬프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역사적인 배경이 없어도 이 영화가 히트를 쳤던 이유는 막 피가 튀고 목 잘리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볼 수 있었는데 예, 책을 읽고 영화를 보니까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좀 눈길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뭐 크레세르크세스의 모습이 좀 영화에서는 꽤나 좀 이렇게 해학적으로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거는 영화적인 재미를 위해서 실제로 그 영화가 그 전쟁에서 모티프를 가져오긴 했지만 실제 역사 다큐멘터리는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툼한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책을 다 끝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꽤나 큰 성취감을 좀 느꼈었고요.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다른 사람이 번역한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만 네, 그걸 시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감히 시도할 엄두가 안 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책 번역본의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가장 마지막 여기 이제 이 책의 번역본 천병의 번역본 헤로도토스 역사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떤 문장이 있느냐면 평야를 경작하며 남의 노예가 되느니 척박한 땅에 살면서 지배자가 되기를 택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그들의 어떤 그런 그 권력 이런 것들 또는 뭐 삶, 남자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속성 그 당시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이제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리뷰도 좀 아무래도 책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